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복지사업,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 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위탁 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 위탁건입니다.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장애 학생들에게 방학 중 교육,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장애 학생 돌봄 방학기간 돌봄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방학기간 중 장애 학생 일상생활 교육, 문화체육활동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을 통해 1개소 모집 예정이며 선정 방법은 수탁기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사업비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연간 1천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가 있어서 이 위탁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강사들이 있을 건데 예. 그 강사들의 시간당 강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주로 다 그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네. 지급하고 있고 그 시간 단가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약간 자원봉사자들 주는 것하고 또 그런 또 일반 또 하는 거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사들도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최저임금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십니까? 예. 이제 장애 학생은 또 다른 학생과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자원봉사 측면도 있겠지만은 강사비를 책정을 하실 때 강사비를 기본 임금보다는 조금 더 책정을 해주시는 게 바른 방향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여기는 이 사업은 그 임금비 지원의 성격의 사업이 아니고 운영에 대한 사업이고 운영이 필요한 때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에 대한 것들을 같이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사업이 옛날에는 원래 2004년부터 느티나무 장애인 부모회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원금 잡고 해가지고 그 돈들을 엄마들이 일일 소포 이런 걸 해서 자원을 모집하고 처음에 또 부모들이 내고 했다가 뒤에 진주시가 돈을 보조금을 줬다가 교육청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왔던 사업들인데 당초에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생들 그냥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한 자비 정도 주고 이렇게 하는 형태였다가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그 중에서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나는 자원봉사를 하긴 하지만 일을 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들, 고용노동부의 고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주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 비용 마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도
지금 당장 우리 그 보조금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네네. 각각의 그 장애인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같이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운 부분들 아주 일부이고요. 그 나머지 더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은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10시부터 해서 한 오후 한 4시 정도까지 보통 진행을 하는데 거기 보통 그러면 그 주로 이 친구들이 뭐 가르침보다는 보통 활동이라는 영역들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특히 이제 학교 생활할 때 밖으로 나가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밖에서도 나가보는 사업들, 체험하는 활동들, 뭐 영화를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이 사업 가지고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원자들이 돈을 가지고 후원금을 가지고 그 중에 뭐 부모님들이 뭐 오늘은 내가 햄버거를 한번 쏘겠다 뭐 또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영화도 한번 또 다른 단체에서 오늘 이번에 내가 한번 영화 전체 그 학생들 위해서 뭐 영화관을 한번 빌려서 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진주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다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데가 좀 제법 있습니다만은 예. 이번에 저희들 지금 그 준비하고 있었던 데는 사회부 핵심적 쪽에서 준비를 하는 걸로 있고 당초에 하던 지금 장애인 부모연대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 사업을 저희들이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는 전에 그 말했던 그 고용노동부의 문제 또 여기 일을 하다 사업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거기에 알게 모르게 다치는 친구들도 나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들 거기 그에 대한 소송들 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가지고 그때 중단됐다가 이번에 그래도 방학 중에 이 애들을 누군가는 케어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우리가 맡자 해가지고 거기 사회협동조합 쪽에서 떠지시는 분들이 같이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 학생의 범위가 어디까지? 지금 현재로 여기는 방학 중에 지금 방학 기간이니까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주로 그 장애 초중고 뭐 장애가 다 있을 거예요. 그 초중고 전문반까지가 그 해강학교가 지금 있고요. 그 해강학교 학생일 수도 있고 일반 학교에 특수반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돈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2년 만에 다시 하는 거다 보니까 인원수를 부모의 그 욕구만큼 못 해주고 20명 정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 처음에는 많이 하다가 2024년 같은 경우에 10명으로까지 축소가 됐었거든요. 축소가 돼. 그런 문제들, 부행에 대한 문제들, 안전사고의 문제들, 그 책임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하기 힘들어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고 이 부분들이 또 위원장한테 한번 해야 될 말씀인 것 같은데 학교는 기본적으로 애들에 대해서 방학 기간에 돌봄 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유독 장애 학생만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보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이 부분들은 도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도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 방과 후 그리고 방학 중 돌봄처럼 이거 진행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 일부를 진주시가 부담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개인 바람은 있습니다. 예. 본 의원도 뭐 과장 말씀 들으니까 참 그 말씀에 공감하고 그지. 이 수탁 기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 어려운 우리 행정에서 좀 최대한 많이 챙겨서 배려할 수 해가지고 이 사업이 잘 위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증 장애인 인턴제 사업 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 위탁건입니다.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기회 확대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역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다양하고 일자리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2, 진주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 제3조,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으로 참여 인원은 4명이며 위탁 사무 내용은 참여자 선발 및 직무 배치, 참여자 관리, 인건비 지급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을 통해 1개소 모집 예정이며 선정 방법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사업비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고생하십니다. 정대원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인턴제하고 연관된 부분 앞에 장애인 복지 사업, 돌봄 사업하고 연결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증 장애 인턴제 사업은 2026년 올해 신규 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봄 사업은 중단되었던 부분을 이번에 또 다시 좀 이어서 이제 하는 그런 성격인데. 지금 이 보면은 그 두 개 다 위탁 기간이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간 운영을 하는데 이게 2026년 올해만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고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할 예정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되는 한은 계속 진행할 거고요. 예. 저희들 중증 인턴제 사업 이게 인턴제 사업도 그 장애인들이 복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돈을 버리는 것, 자기의 만족을 내고 고치시키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로도 저희들이 그 장애인 일자리 사업들이 지금 저희들 그 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해 가지고 그 취업자 수를 뽑아봤는데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그 취업되는 사람이 209명인데 실제로 120명은 우리 진주시에서 했던 사람이 나머지 209명 중에서 실제 자기들 해결한 거는 몇십 명 안 됩니다. 안 되고 실제로 저희 진주시가 장애인 일자리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번에 그 인턴 사업까지 하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219명, 그러면서 그 보호자업장에도 한 125명 장애인들이 있고 또 우리가 표준 사업장이라 해서 장애인 고용공단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이 거기서도 한 146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그냥 간에서 다 고용한다고 보실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우리 장애인들한테 그 요구하는 우리가 실질 요구하는 게 그러한 그 우수한 그 인력 그보다는 그분들의 동기부여,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더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그 우리가 사실 모르는 그 중증 장애인이라는 그 가정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돌봄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 방학 기간 되면은 또 그리고 또 중증 장애인 또 성인들 자녀들 두고 있는 분들 보면은 실 너한테 말 못하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부분들 지금 올해 이 인턴제 사업도 실시한다니까 굉장히 그 고무적인 그 사항들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 일회성 그치지 말고 단발성 그치지 말고 계속 그 확대해서 추진해서 그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 행정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정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치매정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입니다. 이안번호 제3911호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11호 진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예방하는 공공의 문제로 전환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진주시 주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안 제6조 위원회의 해촉, 안 제7조 위원회의 제척 깊이 회피 등 안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안 제9조 회의 운영을 추가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번호 제3911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6년 6월 12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양 평가 결과 별도 개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치매 정신건강과소관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치매정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의원입니다. 이번 지금 조례가 이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거, 그지? 네. 이제 위원회가 바뀐다고 뭐 강화되는 건 아닌데 진주시 자살률하고 자살 시도 현황 같은 걸 좀 분석이 좀 돼 있습니까? 네, 되어 어느 부분이 제일 취약한 부분입니까? 주로 제일 그 자살 원인이 되는 게 질병 예방 질병에 관련된 게 1등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자살 예방이 우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더 함께 이제 의지를 모으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서 이렇게 좀 사업을 또 그 체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 건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례를 보면서 이제 우리 취약 계층의 연령층이 어느 때인가 이걸 좀 고민하게 되고 네. 이 조례가 거기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했고, 그지? 또 자살 시도하는데 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또 다른 시군에는 또 있던데 우리는 그런 게 좀 보강이 돼야 되고, 이번에 이제 일부 개정 조례안이긴 한데 진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이게 2024년 12월 23일 날 이제 제정을 했대. 네. 그래서 이제 위원회가 너무 약해서 내가 봐도 위원회를 보강하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하는 거는 뭐 대부분 다 부시장 하는 게 많은데 요런 데는 좀 더 뭔가 전문성을 띈 분이 위원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번 조례를 보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20명 내외라면 참석률이 엄청 낮거든. 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걸 하면 보통 15명 내외 정도로 해서 네. 참석률을 높이는 네. 그런 위주로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성별 10분의 6 이거는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이 위원장이 좀 전문가가 돼야 되는 그런 추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이런 조례는.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위원을 이제 전문가들을 좀 그 초빙을 하려고 지금 그 하고 있고,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것은 올해 이제 국가 정책 사업으로
부시장님을 자살 예방관이라고 지정을 해서 이게 그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제 그 정책 변화가 있어서 이번 4월 달에 부시장님을 그 자살 예방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체제가 부시장님 체제 하에서 이게 이번 또 최근에 내려온 것은 또 학교도 저희들이 이제 같이 부시장님 그 자살 예방관 지도하에 그 같이 그 정책을 모아야 된다고 해서 또 그런 또 위원회 관련된 이제 그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살 예방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위원장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일단 메모를 한번 해보시고 과장님, 우리 팀장이 메모 한번 해보이소. 예, 이거 조례 자살 시도 유가족에 대한 사후 관리 규정이 다른 데는 있으니까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 네. 또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우리 생명 지킴이 양성 사업 같은 것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보면은 진주시에 이제 의료도 마찬가지고 교사, 통장, 복지시설 종사자 뭐 이런 분들 지금 완전 전문가도 필요한데 네. 실제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네. 실무자들 이런 네. 분들도 지금 대부분 이 참여하는 추세로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보고 그다음에 조례를 보면 이게 정기 모임이 이게 엄청 중요한 자살 예방 책문 존중 이게 정기 모임이 지금 1년에 한 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임시에는 수시로 하는 걸로. 그래서 이거 예. 1년에 모임을 정기회를 1회가 뭐 이제 임시회는 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데 예. 임시회가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이제 이런 간단한 거 갖고 내가 수정 가기를 하면은 과장이 좀 약간 타격이 갈 거니까 메모하셨다가 네, 네. 그것도 좀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살 예방 생명 지킴이 교육과 네. 그다음에 유가족 사업은 저희들이 유가족 원스톱 사업이라 해서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유가족들은 저희들한테 이제 처음 상담을 갖다 의뢰하러 오기를 이제 홍보는 하지만은 잘 안 오더라고 숨기려고 하고 또 자기들 제어식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노출하려고 안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원스톱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만약에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자살을 발생했다고 인지가 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24시간 이내에 저희들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그 동의하면은 동의를 받아야 저희들이 서비스를 줄 수가 있고 사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도들을 동의하에 저희들이 하는데 이번에 좀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례 관리 대상자들도 많이 늘고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그 지원도 해주기 때문에 많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자조 모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족 자조 모임을 거기에도 좀 사람들이 좀 처음에 한 명 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이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서 기존 조례를 보니까 너무 보강할 때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위원회가 너무 허술해서 네. 위원회 이번에 일부 개정 조례하는 거는 적절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단순한 위원회 명칭만 바꾼다고 해서 이게 지금 조례가 완전히 보강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자살 지도자 유가족 사후 관리도 들어가야 되고 네네. 그다음 생명 지킴이 양성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살 실태 조사가 원래는 조례에 들어가거든요. 네네. 다른데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민간 협력 체계 구축, 그다음 사업 성과를 포함해 갖고 다음에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그 평가가 실효성 있는 조례로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메모하셨다가 이거 조례 개정을 할 때 네. 참고해서 다음에 네. 좀 해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또 우리가 또 개정을 해도 되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진주시 자살 예방 정책에 그냥 회의 중심이 아니고 현장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네. 이 조례 보강해야 될 것들을 제가 메모해 준 거, 그다음 위원 2회 이상 위원회를 여는 거, 이런 것도 해서 관련 예산 확보하는 거, 성과 평가 이런 거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 가지고 다음에 보강할 때 오늘 메모한 거 참고해서 업무를 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 몇 가지 수정을 해서 좀 수정 가기를 하면은 또 다음에 과장님이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자체적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업무를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순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자살 예방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 청년 정책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청년 정책관 강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906호 진주시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학가 원룸 임대료 상승 등으로 청년청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하반기 시행할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비 지원 사업과 전입 청년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추진할 지역 전입 청년 웰컴 정착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6조 청년 지원 사업의 제1항에 제6호와 제7호를 신설하여 제6호에는 부동산 중개 보수비, 이사비 지원 등 청년 주거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7호에는 정착 지원금 지급, 주거 물품 지원 등 청년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무주택 청년 1000명에 대한 부동산 중개 보수비 지원금 1억 원, 홍보비 300만 원, 연간 1억 300만 원의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추계되어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6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결과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청년 의견 반영 시 청년의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반영하고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한다는 단서 조항 명시를 제안하였으나 근본 조례 개정안은 청년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선 의견은 향후 조례 전반 정비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 청년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승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의원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게 진주시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아닙니까, 그지? 예. 과장님 여기 이제 별지 제2호 서식에 보면 개정안 비용 추계서가 있다 아닙니까? 예. 거기 이제 보면 비용 추계의 결과, 추계의 전제, 지원 대상, 관내 전입 신고한 19세에서 34세 저소득층 무주택 임대차 청년 가구, 그지? 예. 우리 진주시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에 보면은
제2조의 정의가 있다 아닙니까? 예. 정의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청년이란 진주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 제1호의 본문에 따른 사람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지? 예. 그럼 여기에 청년이랑 진주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 제1호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주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의 정의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게 2021년, 2023년 12월 12일 날 개정됐더라고요. 우리 진주시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는 2025년 10월 10일 날 됐고, 그지? 예. 여기에는 정의를 어떻게 해놨냐면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래 놨거든.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오늘 이 페이지에 벨치 제2호 서식에는 간내 전입을 신고한 19세에서 34세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이 나이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저희 이제 진주시에서 청년을 규정하기로는 이제 18세에서 39세 청년을 규정하고 있고 지금 요 그 비용 추계에 그 중개 보수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거는 국토부 청년 월세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연령을 지금 지원 대상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안 맞다 말이거든. 네, 이게 안 맞는 게 지금 우리 진주시 청년 유입 인구 정착 지원 조례가 있고, 예. 그지? 그 조례가 정의가 그래 놔도 네, 정의를 청년이란 이렇게 해가지고 진주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 1호에 따른다고 해놨어요. 네, 물론 인자 보강은 돼. 왜냐하면 청년조례에 18세에서 39세 이하로 한다고 해놔놓고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그에 따른다고 해놨긴 해놨는데 법이 완전히 위반되는 건 아닌데 우리 지금 일부 개정 조례안하고 원래 있는 진주시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하고 이 청년의 정의가 언밸런스 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조례 안에 이제 이 원래 비용 추계에 들어있는 지원 대상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원래는. 네, 그지? 원래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지금 일부 개정 조례가 좀 안 맞는 게 이번에 이제 우리한테 이은 게 부동산 중개 보수뿐만이 아니고 이사비, 정착 지원금, 네. 그다음에 추가 물품 지원까지 근거를 마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비용 추계에는 부동산 중개비만 예산을 1억 300만 원을 잡아놨거든요. 네. 그럼 이리 올릴 때 나머지 그러면은 이 나머지 규모의 예산들은 언제 집행할 건데? 저희 이제 입법 예고해가지고 의회에 넘길 그 기간까지는 저 청년 전입 웰컴 정착 지원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 돼가지고 못 담았고 그래서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그래서 해드렸고 그 사업비는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조례를 넣을 때 이게 지금 잘못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네. 원래 조례를 넣을 때 이제 우리 개정 이 관련돼서 조항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 추계서를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조례를 같이 넣어야 되거든요. 같이. 왜 이걸 같이 넣어야 되냐면 만약에 나머지는 다음에 하게 되면 우리 의회 승인 없이 그냥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1억 300만 원을 승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지? 그럼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나머지 지금 우리한테 였는 오늘 들어오는 게 부동산 중개 보수비, 이사비. 지금 오늘은 중개 보수비만 지금 이제 이 비용 추계에 넣었고, 그다음에 이사비 지원, 정착 지원금도 이게 애매한 게 아주 포괄적인 단어거든요. 네. 정착 지원금을 얼마나 어떻게 어떤 규모로 줄지, 주거 물품 지원도 아주 그렇고, 청년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이것도 말이 굉장히 애매하면서 모호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금액이 예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를 잡을지를 몰라.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오늘 같이 만약에 비용 추계를 같이 넣을 것 같으면 이거는 빼고 이었다가 다음에 이거를 비용 추계를 같이 넣을 해도 되거든.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착
지원금 지급, 주거물품 지원, 그 다음에 이사비 지원, 청년 주거 이전 지원 이거는 요리 승인 받고 나면은 요 추계 비용이 없이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냥 시에서 시장 마음대로 정해서 추진할 수가 있거든. 다만 그 예산 우리는 승인은 받겠지, 그지? 근데 이 조례를 받을 때 이것처럼 추계 비용에 같이 넣어가지고 원래는 받아야 되거든. 그지? 예, 맞습니다. 근데 그리 일이 엮는 거는 안 맞아요. 예.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조례에 이제 규정되지 않고 대부분의 이제 기준을 집행부가 이제 사업 계획으로 정하게 되면 이제 자의적인 판단으로 얘가 의회 보고 없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취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중개비하고 이사비를 지원하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진주에 장기적으로 이걸만 가지고 장기적으로 정착하기 보기는 어려운데 보통 이제 우리 정착률, 취업률, 지역 잔류율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거든. 그럼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예를 들어 그 청년 그러니까 취업 전입 청년 웰컴 정착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요를 봐가지고 그 수요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정착률이나 그런 뭐 이주하는 거를 데이터를 잡을 계획입니다. 이게 별도로 뭐 국가 통계 포털에서는 별도로 이 부분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추이를 봐가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집계를 잡으려고. 그게 이제 집행부에 이제 계획성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조례를 잡아 넣을 때 이제 일부 개정 조례할 때 예산을 수반 안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지? 근데 이거는 다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거든. 돈이 얼마나 더 갈지 모르는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에요. 이게 오늘 한 8가지 정도를 넣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만 비용 추계서를 만든 게거든. 부동산 중개비. 그지? 그리고 원래 비용 추계에 들어있는 이 내용 일부가 원래는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정착률, 취업률, 지역 잔류율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그걸 예측이 가능해야 이걸 조례 일부 개정으로 잡아 넣을 텐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정수급 방지 이런 것들도 다른 조례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급을 받고 난 뒤에 6개월에서 2년 사이 보통 전세 계약을 하면 2년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전출을 하거나 허위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지급을 받았을 경우에 그 지급을 잘못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허위로 받은 경우, 또 받고 나서 한 달이나 몇 달 만에 이사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한수 규정이 다른 데는 또 있거든. 그런데 우리 기본 원래 조례에도 한수 규정이 없더라고요. 진주시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에도 지금 오늘 일부 개정 조례안 제출한 거 아닙니까? 일부 개정 조례안에 올린 그 두 줄 잡아 있는 거 말고 기존 조례에도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아주 그 실태 조사가 있는 거 봤더니 실태 조사는 있는데 오늘은 6조 지원 사업에다가 두 줄 더 엮는 기거든, 그지? 근데 그 두 줄 엮는 게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중개 보수비를 제외한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취업 전입 청년 웰컴 정착 지원 사업은 그래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자료를 며칠 전에 저희들이 봤어. 해서 그 예산이 저희 자료에 드린 그 내용대로 지금 예산이 수반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그 이사비 같은 경우는 그 전입 그 지원을 위해서 그 실비로 해서 최대 40만 원 지원할 계획이고, 그리고 그 웰컴 키트하고 생활 안내를 위한 그 홍보 물품 지원하는 부분은 이제 그 6만 원 상당의 그 홍보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고, 정착 지원은 전입 그 1년차, 2년차에 정착 지원금을 각각 이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재직 유지 시에 각 30만 원씩
1년 차, 2년 차에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27년에는 예산이 한 9,500, 그리고 28년에는 1억 5,500, 29년에는 2억 1,500 해서 2029년 이후에는 2억 1,500으로 쭉 유지가 될 계획인데, 지금 지원 규모가 저희들이 그 25년도 전입을 하면서 지급으로 해서 전입 오는 그 인원에 대해서 한 6% 정도를 잡았는데, 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 데이터 추출이 안 돼서 이제 임의적으로 잡았고, 이 잡은 이 인원이 좀 더 이제 확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보강을 해야 네. 되는 게 그 부분에 보강을 해야 되는 게 뭐가 네. 있냐면, 우리 지금 조례 제목이 진주시 청년 인구 유입이거든. 유입. 네. 그다음에 정착 지원. 이게 유입이 우선인데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유입이고, 예. 기존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대동에서 가자동으로 옮기는 거는 정착 지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부에 있으면서 옮기는 거는 정착 지원으로 보이는 것 같고, 그죠? 네. 맞지? 그런 아, 취지입니까? 근데 지금 이게 두 현재로 가지 구분을 해야 돼요. 예. 청년 인구 유입을 얼마나 유입을 많이 할 것인가, 네. 이 유입이 주 목적이거든. 네. 그 다음에 따르는 게 정착 지원인데, 예. 지금 이 정착도 이 유입에 지원금은- 따른 정착 지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 유입은 유입하는 게 우선인데, 우리는 지금 요 돈 지급하는 것도 관에서 관내로 옮기는 것도 다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그제? 아니 그건 그 내용은 없습니다. 요 지금 예. 그거는 이거 예, 저 다 전입 싹 다 100% 예. 그저 청년 인구 유입입니까? 예, 전입으로 인한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관내로 옮기는 건 아예 없고, 예. 네. 그럼 여기 한계가 있는 게 부정수급 방지하고 중복 지원은, 이제 부정수급 방지는 나중에 요 추가적으로 우리 네. 넣는 걸 검토해 보기로 하고, 예. 중복 지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국토부, 경상남도, LH 이런 데서도 이런 걸 지원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까? 아, 그 국토부 지금 올 그 사업은 중복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다른 기관에서 경상남도나 LH에서 이 비슷한 청년 주거 지원 일들을 네.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이 비슷한 지원금을 받더라도 우리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나 이 말이지. 아, 예를 들어 뭐 중개 보수비 같은 네. 경우는 뭐 다른 지금 이제 도내에서는 중복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현재로서는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중개 보수비 같은 경우는 실비를, 그러니까 자기가 중개 보수비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중복이나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별도 뭐 만약에 허위로 뭐 작성을 해갖고 뭐 신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방침을 만들 때 환수하는 규정을 별도로 이제 제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웰컴 그 정착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환수 규정은 별도로 저희들이 마련을 안 한 이유는 전입 1년 차에나 그리고 전입 2년 차에 재직 증명서와 그리고 주민등록상 거주를 하고 있는 주민등록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환수할 수 있는 허위 이제 일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는 그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세부 계획 수립할 때 그 환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담아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좀 필요한 게, 이제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 조례를 만든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청년 기본법에는 청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년 참여 실태 조사, 그러니까 네. 청년 참여가 필수, 네. 두 번째가 실태 조사,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본 계획이거든.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평가입니다. 평가. 네. 거기에 청년 기본법, 청년 정책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으라 했는데 우리는 평가가 없어요. 그게 지금 조례에 빠져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에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면은 지급 기준이나 대상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있는데 절차나 환수가 없어요. 그것도 지방재정법 정착지원금 관련해서는 절차와 환수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절차와 환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임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 상위법에 그게 규정돼 있다고. 예. 상위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게 조례에 빠져 있다라는 그 지적사항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제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음번에 그다음에 이제 조례- 지방자치법에는 우리가 예상 집행을 하게 되면은 이 투명성 측면에서 지원 기준을 조례에 담아두거든요. 네. 지원 기준을 네. 우리처럼 이렇게 네. 부책 형식으로 해서 별지 안 담는다고 해요. 네. 이거는 이제 별지는 뭐가 문제냐면은 집행부에서는 편해요.
이 별지를 이렇게 보고해 놔놓고 예산을 좀 더 추가를 잡아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승인 받을 때 여기서 10억을 잡아갖고 20억을 잡아갖고 승인 우리한테 올릴 때 20억 잡는 거는 여기서 마음대로 잡을 수 있거든. 근데 오늘 그치 이걸 다 올려주면 우리가 20억인 건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계속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10억 승인해준데 다음에 30억이 주거 정착비하고 주거 물품하고 이런 데 추가적으로 올라와도 그 올리는 거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는 거고 그걸 상위법 기준에 맞춰서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게 진주시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런 걸 넣어서 수정 가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 또 정의해야 되고 이거 새로 써가 정리해야 되고 또 그러면 가장 타격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거를 나중에 반영해 가지고 이 다음에 개정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넣어주라 뭐 이런 취지의 제가 정책 제안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오늘 정의하고 싹 정리해 가지고 수정 가결을 제가 제안을 할 거고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음 조례 개정할 때는 충분히 반영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년들이 한번 전입을 시키면 5년, 10년 뭐 진주에 정착하게 만드는 게 이게 진짜 진정한 우리가 이제 인구 정책이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단순히 우리 지원 사업을 나열하는데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환수, 성과 평가, 특히 성과 평가가 우리 그 전체 조례를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약해. 그걸 제가 수년째 얘기하는데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 그거를 한번 해주라는 거고. 그다음에 청년정책위원회 심의도 좀 강화해야 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좀 이런 심의 행거에 대한 보고가 좀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지금은 안 들어있는데 우리 지금 기존 조례에도 청년정책에 이렇게 돼 있어. 이것도 굉장히 약해요. 제8조의 협력체계 구축 및 청년 의견 반영 시장은 기본계획 및 각종 사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진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단체 등을 통해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노력 조항이 이건 안 돼요. 원래는 강제 조항이거든. 이거는 위에 그 상위법에도 강제 조항으로 하게끔 해놨어요. 이런 거는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강제 조항으로 일단 메모해 놓으셨다가 개정할 때 오늘처럼 이런 거 얹을 때 같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지? 그걸 충분히 반영해주고 내가 왜 이걸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은 이 청년 그 기본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 유입 그 정착 조례가 우리 인구가 지금 계속 청년 인구 300명 빠지는 거에 7에서 80%가 청년 인구다 보니까 그걸 다루는 데가 청년 정책관이니까 원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기본이 돼야 되는 조례고 제일 보강이 돼야 되고 또 다른 데는 청년 정책관이 없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는 있으니까 다른 데보다 오히려 조례가 더 보강되고 강화돼야 돼 넘기고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를 따라야 한다 그 말입니다. 벤치마킹을 그지? 그렇게 이 다음에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다 메모해서 대폭 개정할 때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는 조건으로 제가 오늘 수정 가결 안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윤승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관님.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그 윤성관 의원님 말씀 질의가 다 좋은 말씀이시고 그 내용을 좀 반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조금 피해서 질의를 좀 제가 해보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업 자체가 이렇게 하는 지자체들이 조금 있네요. 그지? 그 이제 우리가 다만 이제 26년 1월 이후에 전입이 된 사람에 한해서 중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거다. 그지? 그러면은 지금 1000명을 예상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뭐 1000명 이상을 목표로 지금 두고 하는 건데 대략적으로 지금 얼마나 들어오실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한 해마다 지금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토부 청년 월세 기준으로 본다면 한 지금 주택 경관가에서 추정하고 있는 게 한 400명에서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올해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시행을 해보고 올해 만약에 다 이제 신청이 들어왔는데 자격이 되는데 지원을 못하는 경우는
내년 예산에서 또 소급해서 예, 소급해서 반영하는 부분을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걸 네. 지금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뭐 대학생만을 위한 게 아니라 만 34세 이하까지는 네. 좀 젊은 친구들이 취업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진학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오는 건데 우리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지? 예. 그것도 이제 생애 한 번인데 네. 월 20만 원씩 해서 2년간 2년간. 24개월. 예. 20만 원씩. 24개월. 예, 20만 원씩. 예, 예. 그러면 20만 뭐 원씩. 예. 그 2년간 지원하는데 이것도 중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예, 이거는 이거 하고 그거하고는 중개보수비하고는 별개로 별개로. 예, 지원이 그러니까 중복이 될 됩니다. 거 아닙니까, 그지? 네. 근데 요즘에 중개 수수료는 얼마나 합니까? 이제 그 경대 앞에 대학가 원룸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평균 보증금 400에 한 40만 원, 그뭐 30만 원, 뭐 40만 원 조금 밑도 있고 50만 원, 제일 비싼 경우는 뭐 60만 원까지도 있는데 평균 올해 1월 기준으로 이렇게 저희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한 400에 40만 원 정도. 440만. 아니 네.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 중개 수수료가 그리 되면 한 16만 원 정도. 이게 그거 네. 지금 퍼센트로 하잖아요. 네. 금액에 거래 네. 금액에 5천만 원 미만은 0.4%, 0.4%. 예, 5천에서 1억 미만은 5천만 원 미만은 0.5%, 5천만 원 이상에서 1억 미만은 0.4%. 이게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월세 계약에 있어 가지고 네. 그래도 경상대가 지금 제일 많이 그 계약 조건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럼 16만 원에서 뭐 20만 원 정도 예. 된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예요. 예, 평균 한 16만 원 정도. 16만 원 정도. 그래서 10만 원을 잡았다. 네. 그지? 아니 그런 뜻이 예산이 아니라. 많으면 좀 아니 더 왜 많이 그러냐면 지원해주면 좋은데. 이게 인구 예. 유입에 있어 가지고 월세도 있고 전세도 있고 매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지? 그거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지자체들이 있고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뭐 매매는 더 많이 줍니다. 네. 그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나중에 그 완전히 이사를 온다라는 전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형태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이게 그 16만 원에 대한 부분이라면 뭐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것도 낫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액 네. 주계를 하실 때 네. 이 부분이 그리 큰 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주소지를 옮기고 네. 이사를 온다라는 거. 네. 그리고 지금 경상대 쪽에서도 지금 그 부동산 임대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전월세가 올랐다라고 오명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도 알고 있거든. 그래서 사실 주변 지역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중개 수수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면은 전액을 다 해주는 부분들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내년에는 편성하실 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청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거기는 이제 이게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할 거란 말입니다. 그지? 지금 지자체에서 경남에도 하는 데가 있나요? 네. 경남에도 금액 하는- 같습니까?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같이 지원을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예상이 되어서 조금 지금 조금 다른 지역보다 조금 낮은데 점차적으로 수요를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어차피 이거 하는 게 그냥 보여주는 형식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체감하는 거는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만 찾아봐도 뭐 30만 원씩 그다음에 소득 격차도 지금 조금 더 완화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조금 한 게 이제 그 주택 거래 금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중개 수수료에 따라서 틀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상대 학생들을 맞추지만은 금액 자체가 조금 상승하고 우리가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금액이 올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받아와 가지고 간담회도 많이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은데 또 일부 그런 데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중개 수수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감면을 좀 해서 유입을 더 많이 하고 주소지를 옮기는 걸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한다면 금액을 좀 현실화해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은 20, 30, 40만 원까지 매매는 50만 원까지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 자체를 뭐 다른 지역은 그린벨트에도 일부 들어올 수 있는
그 이제 환경을 조성하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모시고 온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고 또 젊은 청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더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좀 실효성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잘 챙겨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좀 반영하셔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회기 때는 그 이제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업을 중개보수비 사업을 추진하는 주택경감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현실화가 노력하겠습니다. 되자는 겁니다. 예, 어차피 쓸 때 쓰고 줄일 때 조금 줄이자 이런 형태니까요. 예, 아무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뒤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유경입니다. 지금 아까 이게 중개 수수료가 중복되는 일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LH 청년 전세 임대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여기 전세 보증금도 지원이 되고 네. 추가로 부동산 중개비를 보조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여기도 보면 청년층에 대해서 네.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할 때 네. 재임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네. 이러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아. 중개 수수료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임대 사업의 중개 뭐 전세나 월세를 하면 중개 보수비를 지원한다고 LH 이거하고 다르지. 아니 그러니까 이 지원을 받으면 우리 중복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걸러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다 이거죠. 아, 그러면 먼저 나간 사람만 지급한 사람만 네. 이렇게 나중에 그걸 예, 해준다 그러면 저희들이 중복은 아닌 거네요. 네, 저희들이 지급하는 시점에 저희 시스템에서 중복 지원 여부를 걸러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중개 보수비를 아까 지급을 없다고 합니다. 하셔가지고 다시 예.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유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전 공공기관 우주항공청 지원 시책과 관련한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입니다. 네, 의안번호 3907호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이전 공공기관 우주항공청 지원 시책과 관련한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들이 진주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진주 시민과 같은 동일한 감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등 9개 자치법규의 별표 서식 중 입장료 등의 감면 대상에 진주시 이전 공공기관 및 우주항공청 소속 임직원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시설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고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노트북에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오경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이제 공공기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뭐 직원들한테 이런 혜택들을 주는 거는 굉장히 좀 바람직한 방향이다 생각하고 특히 우리 저 우주항공산업과에서는 사전 설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 3건의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또 친절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저도 또 굉장히 또 좋게 생각하고 미리 사전에 내용들을 좀 검토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의논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는 거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요 안에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입장료는 무료가 되잖아요. 입장료는 조례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진주성 같은 경우에는 진주 시민은 이제 무료고 나머지는 뭐 50% 그 조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나요? 네네. 그 주차장 이야기도 좀 있던데. 일단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 네네. 시설에 있는 주차장이라도 예. 저희가 시설에 있는 주차장 부분까지는 사실은 그렇죠. 이 조례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제 만약에 혜택을 주신다고 네네. 하면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고 거기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직원을 어느 정도 범위 정규직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네. 그쪽 소속에 네. 있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가족들 일단은 그 소속돼 있는 직원, 가족까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 네네.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시설에 의한 네. 우리가 시설물을 이용하기 네. 위해서 쓰는 주차장 네네. 이 부분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도 뒤에는 차후에는 좀 검토돼야 네, 되지 않겠나 검토할 생각합니다. 필요는 있는데 사실은 주차장 부분은 이제 제가 한번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또 좀 부족한 상황이고 또 어쨌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좀 주차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검토 네. 좀 해주시고 네. 어차피 지원을 해주실 때 진주 시민의 일원으로서 네. 인정을 하신다면 진주 시민이 네. 받고 있는 혜택들은 다 같이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예, 준비하신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전 공공기관 우주항공청 지원 시책과 관련한 진주성 관리 운영조례 등 9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 하모니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3900
085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진주 하모니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정 이유는 진주 하모니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안 제6조와 제7조의 시설 사용 허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와 11조의 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안 제13조에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안 제3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진주 하모니움 관리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오늘 제출하신 조례가 진주시 하모니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게 이제 하모니움이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수영장과 도서관 네네 맞습니다. 합쳐서 복합 도서관에서 반을 떼가지고 네, 지은 이름이 진주 하모니움이고 네네, 저쪽에 그 수영장 말고 이거는 수영장 및 해서 이제 우리 네네. 복합 도서관에서 예, 떼는 예. 도서관은 이름이 뭐로 지어졌습니까? 남명도서관으로. 남명도서관. 네네. 그럼 이제 우리는 진주 하모니움, 저는 남명도서관. 이래가 원래 이름이 복합 도서관 아닙니까? 그지? 네네네. 우리가 지금 이게 진주 하모니움이 단순한 수영장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에 네. 들어있는 게 체육시설, 수영장, 문화시설, 전시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카페, 그 밖에 부대시설. 네네.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름은 편의상 공모를 해갖고 진주 하모니움으로 지어놨는데 네. 이걸 복합 문화시설로 봐도 됩니까? 복합 체육 및 문화시설. 네, 복합시설로 예, 그지? 됩니다. 네. 그리 보면 되지.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제출한 조례 지금 제목이 그러니까 이제 남명도서관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수영장이라 치고 복합 체육시설, 복합 문화시설이라 치고 그걸 설치하는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어요. 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구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 그다음에 목적이 경남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이런 목적인데 이런 목적의 조례가 이 지금 제출하신 조례는 종합적으로 (5페이지에) 보면은 5페이지 이제 이게 조례 내용도 14조까지가 있는데 우리 운영에 관련돼 있는 뭐 시민의 생각을 담는다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보통 운영조례에 다 들어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네. 그냥 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한다. 그리고 제1조, 2조, 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호 진주 하모니움 관리 운영. 그래서 다시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 봤더니 제3장 사업, 제19조 사업, 공단은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호부터 8호까지가 있는데 1호가 진주 종합경기장, 2호가 공영주차장, 3호가 화물자동차 및 공영주차장, 4호가 시정 개시대, 5호가 공공하수처리시설, 6호가 진주대첩광장, 7호가 중앙지하상도 관리운영. 이게 이제 이 조례에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장의 사업에 대부분 다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복합 문화예술
복합체육시설, 복합문화시설, 그 밖에 부대시설 이런 성격하고 좀 다르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 조례를 제목을 진주시 하모니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넣으면서 처음으로 최초 개정도 아니고 제정을 하면서 이제 부책을 이렇게 부책을 이렇게 엮는 거는 법을 어기는 건 아니긴 하지 이렇게 네네. 많이 대부분 하기는 한다고 치더라도 캐도 네. 이거를 이제 19조 8호 9호로 해가지고 하모니움을 관리 운영을 이제 여기에 1호부터 9호, 8호까지 있는 걸 요걸 8호로 넣고 이제 제일 밑에 8호를 9호로 넣겠다 이제 이런 이제 취지로 보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 전체 조례가 좀 많이 우리 운영상의 조례에 다른 시군의 이 비슷한 시설로 운영하는 조례에 보면 실제 이걸 우리 운영상의 조례는 많이 부족하고 네. 종합적으로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기로는 그냥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걸 그냥 위탁을 하겠다 하는 정도의 조례거든요. 저는 이 조례가 너무 좀 많이 아쉬워요. 이제 이런 겁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설에 들어서가 운영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이걸 우리가 좀 운영을 좀 해야 돼. 우리가. 네. 그것도 이게 이 LH 그다음에 저쪽에 그 경남도 교육청 네. 그다음에 우리 진주시 네. 사실은 우리 진주시는 땅만 댕기기 때문에 뭐 큰 돈 들어간 건 아니긴 하지만은 그지. 그런데 이제 이걸 운영을 우리가 맡았다면은 실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탄생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좀 빈약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과장님 이래요. 우리가 이제 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무조건 주려고 지금까지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장하고 우리 지금 사업장하고는 특성이 좀 많이 다르거든. 그러면 이거를 보통 처음에 운영을 좀 해보다가 넘겨야 되는 넘기게 되면은 이 안에 여러 가지 뭐 운영위원회도 들어갈 거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뭐 평가도 들어갈 거고 만족도 조사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용역도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줬을 때와 일반 민간단체나 일반 그 수탁사에 줬을 때와 그다음에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에 그 한 3-4가지의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도 뭐 네. 수익이 약 2천만 원짜리 이런 건 안 되고 이 단위가 원체 크니까 네. 그런 그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평가를 받아보고 그다음 우리 시에서 운영해 나가면서 수탁을 줘도 안 넣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보통 이제 그 뭐 단순히 수영장만이 아니고 여러 의미를 담은 복합 문화 시설 도서관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충분한 사전에 이제 논의를 거쳐서 또 검증을 해서 이제 그 해야 된다는 거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역량, 전문성 그리고 일반 뭐 저기 강당이라든지 전시 공간보다 사실은 수영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가 엄청난 비중을 많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판단할 때는 이제 충분히 전문 기관으로 인정. 예를 들어서 이제 2005년 뭐 25년 9월부터 여러 가지 그 우리 하수 시설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온 여러 가지 업무들이 큰 가오 없이 잘 하고 있었고 또 이제 충분히 사전에 그걸 했으면 좋았으나 또 개관을 앞둔 시점에서 이제 충분히 그 시설관리공단의 역량을 믿고 이렇게 진행을 한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13조에 보면 이제 그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처음 단계가 중요한데 또 이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진주시와 또 시설관리공단이 충분히 가장 효율적인 그 최선의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또 아쉬움이 있다면 또 회하고 또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제 그 답변이 좀 제가 많이 아쉬운 게 그런 거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이제 13조 운영 위탁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래놨는데 그냥 이거는 형식적으로만 이런 다른 시군에 이렇게 들어있다 보니까 네네.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관한 위탁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대로 하면은 부족함이 조금 보강이 돼. 네, 네. 이대로 하면은. 네. 근데 이대로 안 하고 그냥 그 밑에 부책을 달아가지고 바로 그냥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다가 조례를 개정을 해버리잖아요. 이걸 네. 같이 넣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요 이제 의원님들 이제 처음 이번에 심의를 하시는데 그럼 이런 걸 부책을 내가 얘기를 안 하면 지금 이게 오늘은 뭐냐면 이 조례 플러스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조례 두 개가 지금 네, 생기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조례 두 개가 자연스럽게 표안나게 살짝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이 말대로 되느냐? 13조의 운영 위탁 말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그 다음에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일단 시작을 하다가 일부 또는 법인, 그 다음에 단체, 개인한테 다 공모를 떼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도 좀 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이 시설 우리가 무조건 그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줄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이 조례는 뭐냐면 그냥 우리는 그냥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겠다라고 선언하는 조례거든요. 선언하는 조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조건으로 그 사람들이 그 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에 이런 기준으로 운영을 해라라는 운영상의 조례밖에 없다라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면은 이제 보통 이 정도 같으면 다른 데 가면 이제 전문가들하고 뭐 교수들, 우리 네. 공무원들, 네. 의회 의원, 민간 단체 전문가들을 네, 네. 이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런 걸 구성을 할 때는 문화시설은 어떻게 해보고 전시관은 어떻게 써보자 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 예술인들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거 감면 이런 데도 지역 예술인이 들락날락 많이 하기 때문에 지역 예술인들한테도 감면 조례 그 다른 그 시군의 시설 이용료 감면 이런 데도 거기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연간 운영 성과를 이제 1년 동안 해보고 이용 객수 싹 뽑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민들 싹 불러가지고 만족도 조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이쯤 돼서는 그러면 한번 우리가 다른데 위탁을 한번 해볼래? 네. 그럼 지금까지 너랑 의논해왔던 너도 한번 와보고 또 시민단체도 너도 한번 와보고 네. 그 다음에 요 제가 말씀드린 지역 그 경제인들 그 다음에 예술인들 너도 한번 와보고 막 이렇게 해서 운영 성과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완해가지고 예, 예. 이제 넘길 준비도 하고 이래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수영장은 모르겠지만은 문화시설 이런 거는 여기 지금 그 진주시 시설관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장의 사업에 보면 지금 문화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아직. 싹 다 그냥 아까 말하면 그야말로 시설관리. 지금 1호부터 사업의 8호까지가. 그럼 이번에 들어가는 게 체육시설 플러스 문화시설은 일단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하모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넣으면서 부책에다가 바로 달아가지고 이렇게 엮는 거는 그 너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그 너무 믿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너무 혜택을 과하게 주는 요인도 눈에 보인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보강해서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2027년도 예산도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 이 보이소. 이것도 지금 그 금액이 27인가 28억인가 내년에 25억. 들어간단 말입니다. 네네. 그지?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뭐 수익이약 2천만 원짜리 용역 줘갖고 이 금액이 이 금액이 안에 들어있은 겁니까? 네네. 25억이. 예, 예. 그러니까 그 관리 인원하고 예. 또 시설 유지 기타 등등 그런 게 이제 포함된 딱 예산이. 이제 우리한테 제출하는 게 좀 아쉬운 게 지금 요 주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넣으면서 이 조례를 설치 운영에 하기 위한 용역을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25억이 이 기간에서 운영했을 때 얼마나 나오겠네 해서 나온 기라. 그럼 내가 말하는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용역은 아까 말하는 그런 세네 군데에 줬을 때의 네. 어떤 용역 이런 것들이 되려고 하면 이 금액이 이제 입찰해가 나올 네네. 정도의 금액이 좀 커질 거거든요. 네.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운영을 좀 더 해보고 사실 아까 내가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을 좀 넣어갖고 이거 수준 가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과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고 네. 제가 결정을 했으면 싶거든요. 네. 아니, 잠깐. 유성환 의원님 국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이걸 사실은 그 시설관리공단 주기 전에 이제 용역을 작게 했지만 용역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검토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성관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운영을 좀 하다가 넘겨줄 수도 있고 바로 위탁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고 보면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넘겨주면 공단 직원으로 다시 넘겨줘야 되거든요. 이 공무원들을. 그랬을 경우에 이 공무원이 공단 직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현재 그 사람들이 동의도 안 할 뿐더러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초 직원을 채용할 때 공단 직원으로 채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하나 검토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걸 갖다가 사전에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는 게 아니고 시운전은 우리 시에서 지금 우리 직접 한번 시운전 활동하는 우리가 할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일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가를 뽑으면 그 사람들하고 시운전을 일정 기간 시운전을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전체를 채용해갖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는 또 위탁 운영에 대해서 또 의회에 따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거는 별개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그것도 지금 제하고 발언이 반대가 되는 게 그것부터 받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받고 동의안부터 받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적사항 드리는 게 지금 우리 공무원을 안 뽑아도 됩니다. 우리 관리직 공무원은 가 있고 다 그 공무직을 뽑아갖고 하기 때문에 전문 공무직을 뽑아가기 때문에 공무원을 가갖고 다 거기다가 관리할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시운전을 지금 몇 개월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신데요. 지금 한 9월부터 한 12월까지 시운전 계획하고 있고요. 11, 12, 근데 4개월. 의원님 공무원을 다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 안전요원도 있어야 되고 아니 수행검사. 공무직. 제 말은 공무원을 다 뽑을 필요가 없다. 공무직으로 뽑아도 우리 진주시에서 채용해갖고 그러니까,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거는 거의 어려운 겁니다. 아니 안 어렵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공무원이 가서 관리를 하면서 공무직을 뽑아가지고 관리하다가 그대로 만약에 승인을 해주면은 만약에 승인을 해주고 여기에 우리가 위탁을 넘겨줄 때 그대로 인수인계 해주면 돼. 자기들이 뽑는 게는 의원님. 우리가 뽑는 게는 그들이 뽑는 게는 아니 일단 들어보세요. 국장님 지금 이거를 이 조례를 이으면서 제가 지적을 드리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조례를 열 때는 이렇게 부칙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할 때는 이미 요 시설관리공단에다 주겠다고 이미 다 정리를 해놔놓고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부족한 조례라 이 말입니다. 거기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일단 정해를 합시다. 그 인정을 안 하는 게 이해가 아니고 그 이제 의원님께서 사전에 이제 우리 진주시에서 먼저 운영을 하다가 넘겨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 말씀을 지금 그래가 뽑아가 넘겨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탁을 하려면 그 시운전을 거친 후에 바로 위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충분하게 일단 그럼 제가 볼 때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렇게 이게 부족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이게 부족하지 않다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조례를 지금 다시 얘기를 좀 나눠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충분하게 다른 기간 아까 말하는 이대로 조례대로 지금 조례는 그래 해놨는데 조례대로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좀 마지막에 불러드린 거 제13조 운영위탁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럼 이대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이리 정해놔 놓고 그럼 차라리 그냥 그만 요 그래 놓고 이제 부칙에는 그냥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다가 이거 그냥 잡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그럼 통째로 그냥 잡아 넣어버리고 사망에다가 이미 이제 오늘 이거 통과되고 나면 19조의 사망에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라고 이게. 그러면 이제 법으로 우리가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냥 내일 모레 들어가비고 그냥 이거 시범 운영 안 하고 바로 좁혀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는 뭐 우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의회에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조금 정리 좀 하다 할까요? 아니 제가 말씀 네. 일단 잠깐 정리 좀 하다 합시다. 그래서 답변이 우리 정대원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일단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조례가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내가 몇 가지 또 정책 제안도 드렸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 그거를 인정해서 이제 다음에 보강을 해 나가자.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아닙니까? 요 조례대로 안 하고 있다. 개인 또는 단체에 주기 위한 노력을 해봤느냐?
그럼 개인 여기에 일부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줘봤어야 되는 기거든. 그리고 검토한 뒤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급하게 바로 부책에 넣어가지고 이래 안 해도 다음에 우리 동의안 받을 때 받고 난 뒤에 이 조례 뒤에 따른 이 조례 진주시 시설 관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때 이걸 개정을 하면은 안 넣거든. 우리가 한 5개월 정도 가까이를 시범 운영하면 그때 이걸 조례를 바꿔도 되거든. 근데 이미 거다가 박아버린다는 거는 이미 이 조례를 싹 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기 위한 조례로 이미 정해놓고 와버리는 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의회를 배려하는 것도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네. 대해서 또 과장님 말씀 있으신 게 말씀 주시기면은 좀 더 정리했다 할까요? 네네네. 예. 그럼 위원장님, 아니 이제 제가 이 1차 질의는 끝내고 지금 이제 방송에서 말 못할 부분이 또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정의해서 일단 내랑 얘기를 좀 더 주고받고 다시 이어가는 걸로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업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 협의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네. 우리가 정회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13조부터 해서 예. 우리가 운영위원회라든지 시민 참여 네. 평가라든지 또 일요일 쉬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처음에 제출한 첫 조례고 또 이 대관을 기다리는 많은 시민들이 지금 급하게 이 우리 조례를 기다리고 있는 네. 부분도 있고 해서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의원님들 생각들을 종합적으로 드린 정책 네. 제안을 이 다음에 개정할 때 네. 충분히 반영해서 네. 해주는 조건으로 네. 조건부로 이게 이제 가게 된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계시길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이번에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하지 않고 네. 승인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금 전 윤성관 의원 그 우리 정회 시간에 이야기하고 네. 논의했던 부분 네.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 하모니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인공진업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3909호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진주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 주요 내용은 2페이지 안 제5조부터 3페이지 안 6조까지 진주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해당 산업 육성과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안 제7조에서는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 및 인공지능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안 8조부터 7페이지 14조에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11조 제16조에서는 15조 16조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의 위탁과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홈페이지를 통해 20일간 업번 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노트북에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이현정입니다. 의안 번호 제3910호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유는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맞춰 소상공인의 마케팅 부담을 덜고 피해 구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기존 지원 사업의 용어를 정비하고 유사 중복되는 조항을 통합하여 지원 체계를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먼저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2호, 제6호, 제4조 제2항은 소상공인의 마케팅 활동 및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4조는 소상공인에 대한 유사 중복 지원 사업을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제1호입니다. 기존 창업 및 경영을 창업, 폐업, 경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존 제7호 및 제10호의 내용을 제1호에 통합하였습니다. 다음 제2호 및 제3호입니다. 기존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에 마케팅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경영 개선을 경영 안정으로 문구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상거래 및 스마트 기기 활용 지원 내용인 기존 제6호를 5호로 이동하여 유지하였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으로는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개소당 50만 원씩 연간 200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매년 1억 원씩 5년간 총 5억 원의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추계되어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주민 민원은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결과 위원회 위촉 해제 사유에 성폭력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와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할 것을 제안받았으나 해당 내용은 조례 제13조 제2호에 따른 품위 손상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해촉할 수 있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노트북에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예, 오경훈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우리 일자리 경제과 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을까요?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6개월 정도 되셨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때 오셨을 때 교육하셨을 때 제가 상담을 좀 못 드린 기억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저랑 질의를 많이 주고 받는다, 그지? 네. 예, 공인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지금도 몇 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앞전에 이 조례들을 보셨겠지만은 이제 첫 재정 조례, 그다음에 개정을 할 때도 집행부의 안들을 최대한 수용을 해드리면서 저희들이 좀 수정을 좀 해오는 편입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하셨죠? 네. 오늘도 몇 건이 있었는데 일단 운영을 하면서 좀 수정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왜냐면은 진주시 소상공인 보험이 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가 의원발로 3월 달에 개정이 됐었거든요. 그게 722회입니다. 근데 입법 예고가 4월 3일 날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275회 때 또 이제 개정 조례안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년에 문제가 있으면 계속 고치는 거는 당연한 거긴 한데 처음에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이제 다들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발의할 때에 내용들을 다 담았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아쉬움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소상공인 보험이 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할 때 좀 같이 의논을 하자고 저희들도 조례들을 하는 건데 이게 또 벌써 올해만 2번째 개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여기 지금 이거 나오면서 우리 보도자료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배달의 진주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에 관한 이제 우리가 좀 피해 보상을 해주기가 좀 어려웠으니까 좀 간접적이라도 우리가 조례에 담아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신 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신규 사업을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배달의 진주 가맹 업체 이제 피해 업체에 저희가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또 없어서 간접 지원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서 이제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0개소 정도를 저희가 1년에 2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한 업소당 한 5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이게 온라인 예, 온라인 마케팅 부분에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어떻게 수수료라던가 수수료도 광고비 됩니까? 예,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도 되는 거예요? 네. 흔히 말하는 우리 지금 대기업의 플랫폼 네. 배달 민족 이런 데요. 네네. 그럼 현금 지급성도 가능한 거다. 직접 간접적. 네. 그치? 일단 이제 50만 공고를 정도씩 해서 해준다. 네. 그럼 지금 우리 피해자 현황은 지금 가지고 계시죠? 네. 얼마나 되든가요? 일단 403개소 예. 예. 예, 1억 9천 금액이? 정도. 1억 9천 정도 됩니다. 그럼 전에에서 변경 사항들은 없다, 그지? 네. 그러고 그분들한테는 받을 수 없고, 재판 결과는 끝났고 판결은 이제 플랫폼 하는 회사가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고 가맹점주들한테 돌려줘라 그 판결까지 받으셨죠. 네. 예. 그랬는데 이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부도난 상태고 돈 더 이상 받을 거 없는 거고. 네. 그럼 결국 우리가 이제 일부라도 보전해 주면서 정리를 하겠다 이런 것인 거다,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소상공인 우리 그래서 여기 개정안에도 폐업 글자가 들어가 있네요. 네. 그지? 그럼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금액을 좀 지원하겠다라고 이런 의지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운영을 안 하고 끝까지 있는데. 일단은 끝까지 모니터링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
그 받아낼 수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 이게 왜냐면 직접적인 계약이었다면 진주시에서 고발하고 이런 절차를 했겠지. 근데 이게 이제 제3자 행태잖아요. 우리는 MOU를 한 거고 우리가 홍보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안에서 저는 판단할 때 그 안에 안전장치가 한 2가지 정도가 부족했다. 그 회사에. 그래서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미리 선결제를 자기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유통구조가 있었어야 되고 만약에 두 번째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그 돌려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거는 뭐 우리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자에 대한 부분들을 구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여기 다 의원님들도 그러셨고 이걸로 인해서 직간접적이든 이제 피해자들이 폐업을 했더라도 도와준다라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뭐 지방세라든지 이런 채무들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 또 간접적으로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지? 유예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일단은 유예만 네. 해주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영업을 안 하는 분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 받기는 좀 어렵다. 그지? 예. 그럼 폐업한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렵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럼 플랫폼 사업은 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질문들이 갈 수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 먹개비나 네. 이런 걸로 땡겨요. 땡겨요로. 이제 경남도에 이제 공공 예, 앱을 그 공공형으로 할 거고 그러면 일단 오늘 요 조례 안에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진주시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문제를 야기한 것도 진주시라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습도 중요하니까요. 수습하고 그 대신 저는 걱정되는 것이 우리 직원들도 보셨지만 이런 이제 좀 나름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피해는 복구하기 어려워졌고요.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라도 다음에 어떤 정책을 수반할 때도 좀 경직된 자세로 출발할까 봐 그런 부분들은 지금 걱정이 되고 결국은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전통시장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격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시의회도 저 역시도 동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통과돼서 피해자들을 꼭 구제하는 데 있어서 힘썼으면 좋겠고 그 앞으로 또 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한 그 공공앱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진주시의회 임시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